대단히 반갑습니다. 큰바위 얼굴 산호동 비천덕 웅김. 어떤가 말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저 산중턱의 노인과 똑같지 않아? 아니요. 어리스트는 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조금 더 닮지 않았어. 그렇다면 저 큰바위 얼굴에게 미안한데 이렇게 대답하고 곁에 사람은 올드스턴이 피지를 위하여 다시 환호성을 울렸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아주 낙심한 것 같이 우울하게 그곳을 떠났다. 예언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슬펐다. 세월은 꼬리를 이어 덧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는 어니스트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렸다. 이마에는 점잖은 주름살이 잡히고 양쪽 뺨에는 고랑이 생겼다. 그는 정말 늙은이가 되었다. 그러나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은 아니었다. 머리 위에 백발보다 더 많은 현명한 생각이 머릿속에 깃들여 있고 이마와 뺨의 주름살에는 인생에서 시련을 받은 슬기가 가직되어 있는 것이었다. 어니스트는 이미 무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명예가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를 찾아오고야 말았고 그의 이름은 그가 살고 있는 산골을 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어니스트가 이와 같이 늙어가고 있을 무렵 인자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새로운 시인 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도 역시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꿈같이 그 고장을 멀리 떠나 일생의 태반을 도시의 잡음 속에서 아름다운 음료를 쏟아내고 있었다. 또 그는 큰바위 얼굴의 웅대한 입으로 읊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장엄한 손과로 그 바위를 찬양한 적도 있었다. 말하자면 이 천재는 훌륭한 재능을 몸에 지니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가 산을 읊으면 모든 사람들은 한층 더 장엄함이 그 산 허리에 또는 그 산 꼭대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아름다운 호수를 노래 부르면 하늘은 미소를 던져 그 호수 위에 영원히 비추려 하였다. 망망한 바다를 읊으면 그 깊고 넓고 무서운 가슴이 그의 정서에 감격하여 약동하는 듯이 보였다. 이 시인의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온 세상은 과거와는 다른 더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됐다. 조물주는 자기가 손수 창조한 세계의 마지막으로 가한 세상의 솜씨로서 그를 내려보냈던 것이었다. 그 시인이 와서 해석을 하고 조물주의 창조를 완성시킬 때까지는 천지창조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 시인의 시가 마침내 어니스트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늘 노동이 끝난 뒤에 자기 집 문 앞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가들을 읽었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그가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사색에 잠기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는 그 시가들을 읽고서 그는 눈을 들어 인자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 장엄한 벗이여. 그는 큰바위 얼굴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야말로 그들을 닮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얼굴은 미소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한편 이 시인은 그가 그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니스트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에 대하여 사모하는 나머지 배우지 아니한 지혜와 그의 생활의 고고한 순수성이 일치되고 있는 이 사람을 몹시도 만나고 싶어했다. 그래서 어느 여름 아침에 기차를 타고 며칠 후 어니스트의 집에서 거의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렸다. 전에 게리골드의 저택이었던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손가방을 든 채 어니스트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1박을 청하려고 생각하였다. 문 앞에 가까이 가서 점잖은 노인이 책을 한 손에 들고 읽다가는 그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운 채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또 책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시인은 말을 건넸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는 웃으면서 저 큰바위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요. 하고 말하였다. 어니스트는 옆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시인은 전에도 가장 재치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일이 있었으나 어니스트와 같이 자유자재하게 사상과 감정이 우러나오고 소박한 말솜씨로서 위대한 진리를 매우 알기 쉽게 말하는
관심을 대하여 본 적이 없었다.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니스트에게는 그 큰 바위 얼굴이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열심히 시인의 광채 있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손님께서는 비범한 재주를 가지셨으니 대체 니십니까? 하고 어니스트는 물었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는 책을 가리키며 당신께서는 이 책을 읽으셨지요? 그러면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전보다 더 열심히 그 시인의 모습을 살폈다. 그리고 그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손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랐다. 머리를 내흔들며 한숨을 내뿜는다. 왜 슬퍼하십니까? 하고 시인은 물어보았다. 저는 일생 동안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을 적에 이 시를 쓴 분이야말로 그 예언을 실현시켜 줄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시인은 얼굴에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말하기를 주인께서는 제게 저 큰 바위 얼굴과 흡사한 점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 게리 골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드나 올드 스토니 피즈와 마찬가지로 제게 대해서도 역시 실망을 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역시 앞에 나타난 세 사람과 같이 당신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다하여 드렸을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저기 있는 인자하고 장엄하게 생긴 얼굴에 비할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였다. 왜요? 여기에 단문을 담긴 생각이 신성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어니스트는 시집을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시인의 뜻을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노래의 먼 반향점은 들릴 것입니다. 칭야는 어니스트시여, 그러나 나의 생활은 나의 사상과 일치되지 못하였습니다. 나 역시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꿈으로 그치고 나의 빈약하고 천한 현실 속에서 살기를 택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나의 작품들이 자연 속에 또 인생 속에 그 존재를 더 확실히 나타냈다고 하는 장엄이라든가 미라든지 선이라든지에 대해서 나 자신의 신념을 갖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수한 성과 진을 찾으려는 당신의 눈이 나에게서 저 큰 바위 얼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슬프게 대답하였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리어 있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끼었다.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오래전부터 해온 관례대로 어니스트는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와 시인은 아직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팔을 끼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작은 구석진 곳이었다. 뒤에는 회색 절벽이 솟아있고 앞으로는 많은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울퉁불퉁 벼랑으로부터 줄기줄기 덩굴이 내려와 엄상궂은 바위를 마치 비단 휘장처럼 덮고 있었다. 그 평지보다 약간 높게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아득한 곳이 있으니 그곳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몸짓을 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어니스트는 이 천년적인 연단에 올라가서 따뜻하고 다정한 웃음을 띠며 청중을 또래다 보았다. 그들은 설 사람은 서고 앉을 사람은 앉고 기댈 사람은 기대고 하여 저마다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산에 기울어져가는 해는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는 고목이 울창하고 엄숙한 숲 속에 다소 명랑한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또 한쪽을 바라보면 그 금바위 얼굴이 이제나 다름없이 유쾌하고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보였다. 어니스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청중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섰고 자신의 사상은 자기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오 생명이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융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 기둥한 생명수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간과 품격이 자기가 쓴 어느 시보다 더 고아한 시라고 느꼈다. 그는 눈물을 흘린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그 온화하고 다정하고 살이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야말로 예언자와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혼자서 생각하였다. 저쪽 멀리 그러나 뚜렷이 넘어가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 높은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그 주위를 둘러싼 흰구름은 어네스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백발과도 같았다. 그 광대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온 세상을 포옹하는 듯하였다. 그 순간 어네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던 생각에 일치되어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어네스트 씨야말로 큰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네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목 있는 시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어네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같던 용모를 가지고 쉬이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었다.